요즘 나는 솔로 26기 방송을 보고 있는데요. 마음 한켠이 조금 아련한 출연자들 사전 인터뷰가 있었어요. 출연자 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까지 가지 못한 이유를 솔직히 털어놓았죠. 부모님이 반대하셨어요. 이유는 대부분 학력, 재산, 가정 환경, 누군가는 애라도 만들면 바꿀 수 있지 않겠냐는 말도 하는데 출연자분들은 부모님의 반대를 꺾지 못했다고 인터뷰했죠. 사랑은 감정으로 시작되지만 결혼은 여전히 가족과 조건의 통과 의례로 여겨지는 현실.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문득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조선시대의 어느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조선 숙종 때의 일입니다. 경상도 밀양에 허름한 옷차림의 청년 하나가 들어섰습니다. 그의 이름은 고유. 그는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전사한 고경명의 현손이었지만 어릴 때 부모를 잃고 떠돌이 신세가 되었습니다. 밀양에선 머슴살이를 하며 살았고 성실하고 사람됨이 단정해 마을 사람들은 고도령이라 불렀습니다. 그 마을에 박좌수라는 중년의 아전이 있었고 그의 딸은 효성이 깊고 살림에도 부지런한 처녀였습니다. 고유는 멀리서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연모의 마음을 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용기를 냅니다. 좌수어른, 장기 한 판 어떠신지요? 이번엔 내기를 좀 걸고 싶습니다. 내기를? 제가 지면 머슴살이 3년 더 하겠습니다. 대신 이기면 사위 삼아 주십시오. 박좌수는 펄쩍 뛰며 말했습니다. 애끼 이 사람아, 내 금옥 같은 딸을 머슴한테 줄 아나? 그 말은 방안까지 들렸고 딸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버님께서 무엇 때문에 고도령을 나무라셨습니까? 그자가 나더러 사위 삼아달란다. 머슴 주제에. 딸은 잠시 머뭇거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님, 그이가 뭐가 그리 못마땅하셨어요? 지금은 배운 것도 가진 게 없지만 본래는 명문사족이셨고 보시면 아시잖아요. 말투도 조심스럽고 사람이 참 단정하고 성실하던데. 그 말끝에 살짝 떨리는 기색은 있었지만 그녀의 두 눈엔 아버지를 향한 작은 원망과 다정한 단호함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저는요 그 사람 마음을 믿어요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까지 나서자 박좌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소박하지만 따뜻한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그날 밤 박씨 처녀는 뜻밖의 말을 꺼냅니다. 서방님, 글을 모르신다고 하셨지요? 대장부가 글을 모르면 세상에 나가도 이름을 남기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가난하지만 앞으로 10년 동안 헤어져 각자의 길을 가면 어떨까요? 저는 살림을 꾸릴 테니 서방님은 공부를 하세요. 아직 30도 안 됐어요. 늦지 않았어요. 그렇게 짧은 첫날 밤을 뒤로 하고 고유는 5필 배를 들고 먼 길을 떠납니다. 처마 밑에서 자고 절에서 글을 읽으며 천자문부터 시작한 공부는 마침내 장원급제로 이어졌습니다. 숙종 임금은 그를 궁궐로 불러 물었습니다. 그대는 누구의 자손이냐? 신은 재봉 고경명의 현손이옵니다. 그래? 그럼 처자는 있겠구나. 예, 밀양에 혼례를 올린 지 하루 만에 떠나 아직 얼굴도 못 본 채입니다. 숙종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으며 말했죠. 허허, 그 여인 지금까지 자네를 기다리고 있을까? 고유는 머뭇거리다 고개를 숙입니다. 기다릴 이유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마음을 믿고 싶습니다. 숙종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좋다. 내 그 마음을 보고 싶구나. 그대를 밀양 부사로 임명하니 과객의 모습으로 먼저 찾아가 보도록 하라. 그 여인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나도 무척 궁금하구나. 고유는 나그네 차림으로 옛집으로 돌아갔고 잡초만 무성한 옛 박좌수 집터에서 가슴이 내려앉았지만 마을 어르신이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그 박씨 부인 말입니까? 그 고도령한테 시집가 첫날 밤에 신랑이 사라졌지만 혼자 아이 낳고 손수 밭을 일구고 지금은 100여호가 넘는 큰 마을을 일구었지요. 그날 밤 고유는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나가는 과객인데 재워줄 수 있겠소? 글을 읽고 있던 10살 남짓의 소년이 고유를 향해 밝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순간 고유는 그 아이의 눈빛과 말투, 그리고 서툴지만 또렷한 눈매에서
자신의 아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가 걸어온 세월보다 더 길게 느껴지는 한순간 박씨 부인이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뒤 고유는 관복을 입고 정식으로 그녀 앞에 섰습니다. 그날 온 마을엔 다시 잔치가 열렸고 박씨 부인은 가난한 이웃들도 빠짐없이 초대해 베풀었습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그렇게 마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았고 세월이 흐른 뒤에도 머슴에서 참판이 된 사내와 그를 기다린 여인의 이야기는 고개 너머로 산 너머로 입에서 입으로 이어졌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조용히 들려주고 있을지 모릅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두 가지 정도가 생각났어요. 첫 번째, 머슴을 선택한 박씨 부인의 용기와 지혜는 대단하다. 두 번째, 아주 큰 욕망의 그림을 그리고 둘이 협력해서 끝까지 이뤄냈다. 하지만 흔한 일은 아니었겠죠. 시대는 변했지만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쉽게 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랑은 조건을 이기지 못하고 어떤 사랑은 세월을 견뎌냅니다. 누군가는 부모님 때문에, 누군가는 현실 때문에, 이유는 다 달랐지만 결국엔 내가 이 선택을 해도 될까? 그게 제일 어려운 질문이었을 거예요. 꼭 사랑이나 결혼이 아니더라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선택이라는 질문 앞에서 망설이고 있을 거예요. 내가 하려는 이 선택 부모님이 허락하실까? 내가 가진 조건으론 상대에게 모자란 게 아닐까? 사랑이 자라기도 전에 설명하고 증명하고 허락받아야 하는 관계. 그 안에서 지쳐가는 마음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꼭 잘못은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싶어요. 조선시대에도 신분과 조건 앞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포기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지켜낸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전해졌어요. 그건 아마도 그들이 특별해서라기보다 그때의 그 선택을 따른 충실한 삶을 살았기에 후회와 미련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일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는 지금 혹시 그런 갈림길에 서 계시다면 완벽한 용기를 내지 않아도 괜찮아요. 단지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았는지 그 마음만큼은 놓치지 않았으면 해요. 사랑은 성과가 아니라 기억과 마음의 결로 남는 거니까요. 그럼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이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